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호재에는 상승을 안 하면서 악재는 또 바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놀리는 것 같은 XRP 패턴에 지쳐가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XRP 중요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현물 ETF가 정말로 나온다고요? 미국 SEC가 드디어 XRP를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넣는다고요? 지금 들으신 이 말 그냥 상상이나 소문이 아닙니다. 이번 주 안에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XRP가 처음으로 미국 공식 ETF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고요. 이거는 단순한 투자 상품 하나가 만들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SEC가 직접 XRP를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XRP가 들어가 있는 ETF를 승인하는 순간 그거는 사실상 이제 XRP도 제도권 자산이다, 이런 무언의 인정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XRP의 완벽한 새로운 서사가 시작이 됩니다. ETF 승인, 블랙록 진입, 기관 자금 유입까지 그동안 상상만 했었던 일들이 이제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영상 통해서 이런 흐름들이 왜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XRP 투자자들에게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핵심 뉴스 두 가지로서 정리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ETF 전문기업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러시 측의 발언입니다. 이번 주에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GDLC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언급을 남겼고, 이 GDLC ETF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이고요, 솔라나, 에이다, XRP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SEC가 GDLC ETF를 승인을 한다는 것은 XRP가 미국 제도권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는 장면이 되는 셈인 거고, 여기에 동시에 제라시 측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남겼어요. 리플이 미국 SEC와의 항소를 전격적으로 철회를 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완벽하게 사라졌고, 이제는 블랙록 같은 초대형 자산운용사도 XRP 현물 ETF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진 이슈가 아니에요. GDLC ETF 승인, 그리고 XRP 제도권 진입 인정, 그리고 블랙록의 ETF 추진까지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길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 GDLC ETF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품이냐? GDLC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하는 디지털 라지캡 펀드 ETF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ETF로서 만든 상품인데요. 이 ETF 안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그리고 XRP가 공식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SEC가 이 ETF를 승인을 하게 된다면은 XRP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자산 바구니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XRP는 증권이 아니다, 소송에서 이겼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다면은 이번 주는 그 말이 진짜 제도권 행동으로 바뀌는 첫 번째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ETF 이슈가 XRP한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핵심 포인트 세 가지로서 정리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XRP의 제도권 진입이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점인데요. 미국 SEC가 XRP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XRP가 포함된 ETF를 승인하는 순간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제 XRP는 담아도 되는 자산이구나. ETF에 포함된다는 건 단순하게 상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SEC가 ETF 안에 담기는 것들을 허용을 했다는 것은 규제 리스크가 제거가 됐다는 뜻인 거고, 현재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신뢰도 승인이자 제도권 진입 공식 사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XRP 개별 현물 ETF 출시도 시간 문제라는 점인데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최근에는 솔라나까지 하나씩 개별 현물 ETF 문이 열렸었고,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면은 그 다음 후보는 누굴까? XRP는 이미 법적 소송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GDLC ETF를 통해서 ETF 편입 경험까지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리스크 종료, 그리고 ETF 편입 이력과 더해가지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알트코인은 지금 XRP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XRP가 가장 빠르게 개별 현물 ETF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블랙록을 포함한 초대형 기관들의 움직임이에요. 지금까지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XRP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리스크, 즉 미국 SEC와의 분쟁 자체가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리플이 항소를 철회하면서 법적 분쟁이 완벽하게 끝났고, 이제 SEC가 ETF 승인까지 해주는 단계에 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런 구조가 블랙록 같은 메가 기관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점이겠죠. 실제로 ETF 전문가인 네이트 제라시 측에서도 이렇게 언급 남겼습니다. XRP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됐고, 이제는 블랙록도 XRP 현물 ETF를 시도할 수가 있다. 실제로 블랙록이 움직일지 언제 시도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는 못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XRP는 말 그대로
제도권 자산으로서 모든 조건을 갖춘 상태에 와 있고,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XRP의 위상이 바뀌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GDLC ETF 승인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승인될 GDLC ETF 자체의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수천억 원대 수준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수십조 원 규모는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상징성인 거고, XRP가 공식적으로 제도권 ETF 안에 포함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시그널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이 다음에 이어질 흐름들이 진짜 핵심이겠죠. 만약에 개별 XRP 현물 ETF가 새롭게 출시가 된다면 그 시장 규모는 지금 GDLC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총 규모는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도 수조 원 규모로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XRP는 어떨까요? 물론 비트코인처럼 단기간에 100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XRP 역시 최소 수조 원 단위의 기관 자금 유입이 가능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이미 해외 송금, 결제 인프라,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유틸리티 자산에다가 법적인 리스크도 해소된 상태에서 ETF로 담을 수 있는 조건까지도 갖춘 몇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규제 리스크가 끝난 알트코인, 이런 타이틀을 가진 자산은 XRP 리플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에요. 기관 입장에선 지금이 XRP를 저점에서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 순간인 거고, XRP ETF 승인 이후에는 본격적인 실제 유입 흐름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DLC ETF 승인이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할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수조 원급의 시장의 서박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 XRP는 지금 그런 문턱 앞에 서 있고 그게 바로 이번 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XRP라는 자산이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서 완벽하게 다른 위상으로 올라서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XRP는 늘 제도권 진입이라는 말을 들어왔었지만요, 그거는 말뿐인 약속이었고 소송이나 규제, 의심, 이런 수많은 장벽 앞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증명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다를 거예요. XRP가 포함된 ETF가 미국 SEC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그 결과는 단순한 투자 상품 하나의 등장을 넘어가지고 XRP가 미국 제도권 자산으로 인식되는 그런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신호를 먼저 감지하는 자금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그 신호를 인지한 사람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를 따지기보다는요, 자산의 위상 변화가 시작이 됐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ETF는 그 자체로 단순한 수익 상품이 아닙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정문, 그리고 자산이 정식적으로 인정받는 관문입니다. XRP는 지금 그런 문턱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가 바로 우리는 그 문이 실제로 열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인 거고, 결론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XRP가 포함된 ETF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인된다는 거, 이거는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인 거고요. 미국 SEC가 그동안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이제는 직접 그 말을 뒤집지는 않더라도 XRP가 포함된 ETF를 승인을 함으로써 무언의 방식으로 이건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끝없는 다툼이 있었죠. 이제는 행동이 그 시장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옛날에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런 말 많았죠. 비트코인 1000원, 100만원 하던 시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순간 비트코인은 1억이 넘었습니다. 이제부터 현물 ETF가 출시 본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XRP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ETF 출시되면서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3배가 뛰었어요. XRP ETF는 과연 몇 배가 뛸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XRP ETF 출시에 과연 몇 배가 뛸 수 있을지 생각하시는 관점에 대해서 영상 하단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의견 교환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물 ETF가 나온다는 것은 블랙록 같은 초대형 기관 자금이 정식으로 XRP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다들 블랙록의 현금성 자산, 그리고 총 자산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무려 1경 원이 넘는 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 규모들이 단순하게 수백억, 수천억 단위가 아닐 거예요. 수조 원 단위의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들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라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이건 XRP가 제도권 자산으로 재편되는 중장기 구조 변화의 시작점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장면, XRP의 가격만을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그 자산이 어떤 위치로 올라서는가, 그리고 그 위상의 변화를 바라볼 타이밍인 거지, XRP는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랑 악재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호재의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 가까운 현재 리플 XRP 상황입니다. 문제는 호재라고 했을 때
너도 나도 옆집 아저씨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은 호재라고 하기엔 아쉬움이 크겠죠. 간혹의 주식시장을 보면요, 왜 하필 큰 이슈를 시장이 끝나고 났을 때 발표를 할까요? 시장 중간에 발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장이 끝나고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저녁 동안 힘을 응축시켜서 오전에 거래량을 터뜨리고 상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 시장 중에서도 특히나 XRP는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나온 A라는 호재도 몇 시간 만에 유튜브에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누구나 다 알게 될 정도인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거리가 없는 것처럼 그 순간부터는 호재라기보다는 너도 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상승으로 이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씩 매수를 해놓다가 발표가 나오면 막상 그때 돼서는 상승 랠리로 이어질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신기한 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손실만 보고 있을까요? 그거는 투자 시장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손실을 보면은 누군가는 수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 시장은 보는 관점을 정말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고, 아직도 예전 마인드로 장기 투자, 소송 발표, 어떤 이슈 나오면 상승하겠지 이런 마인드로서 투자 시장을 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XRP 시장에 투자를 한 건지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신 건지 꼭 시장을 크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XRP만 바라보고 쳐다보는 투자자하고 코인 시장 자체를 보고 투자 시장을 대하는 사람의 결과값은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트 시장이라는 단어, 순환 매매 시장, 분산 투자, 원칙 매매 이런 단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항상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